오늘 무자일이에요. 그죠? 무자일. 저는 이렇게 소통이 된다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셨는데 우리 질문하실 때는 저는 이렇게 오늘 무자일인데 저 무자라는 간지가 주는 메시지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정의 날이었었고 그죠? 내일은 또 기축날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이 과정이 있죠. 병화하고 무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비슷하면서도 틀린 게 병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 오감으로 다 보다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이게 봤으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 잘 볼 줄 알고 잘 보여줄 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잘 보여주기도 하고 본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건데 이 무토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보고 생각하다예요. 임수가 있는 사람들은 오감에서는 듣다예요. 듣는 게 활성화돼 갖고 듣고 말하고 이 무토라는 자체는 듣고 또 생각하고예요. 생리학적인 현상 자체를 갖다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은 보고 생각하는 게 익숙할까요? 듣고 생각하는 게 익숙할까요? 이걸 얘기할 때 옛 선현들이 먼저 얘기할 때는 항상 듣고 생각하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토수를 먼저 얘기하고 화토를 갖다 차선 얘기해요. 사람은 보는 게 먼저 아니에요. 듣는 게 먼저예요. 예, 본능적으로. 예. 그리고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임수가 듣는 거가 되고 무토는 듣는 것을 구분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소리다, 이게 발자국 소리다라는 걸 갖다가 감지하는 것으로 다 무토가 분별한 거예요. 무토는. 이런 이 오행에 대한 기질을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똑같이 또 빠진 게 간목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사람은 적절한 형체를 갖다가 형체예요. 이 간목은 외형적 형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병화로다가 외형적 형체를 생각하는 거죠. 경금도 형체인데 이건 내형적인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면적 형체. 이게 갑하고 경이라는 것은 딱 한 끗 차이예요. 마치 손바닥에 겉을 갑이라고 하면 안을 갖다 경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를 따졌을 때는 겉을 갑목이라고 하고 속을 경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경이라는 것은 그런 형체를 갖다 이루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형체를 이루는 모습 자체를 갖다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껍다, 얇다, 크다, 작다 이런 걸 갖다 구분하게 되는 게 무토가 하죠. 지금 음양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무토가 있으면 분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음양에 대한 분별도 무토가 있어서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늘천, 따지, 거물현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토라는 자체가 인식되면서 분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무토라는 경우는 이런 분별적 의미로다가 대칭시킬 수 있는 국문학에서는 반대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논제를 갖다가 갖고 있는 게 무토죠. 낮과 밤을 갖다가 분별했고 크고 작음을 분별했고 넓고 좁은 걸 구분했고 이게 무토죠. 그래서 이게 무토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뭐 10일마다 오고 시간으로다가는 또 이렇게 10시간마다 한 번씩 올 거 아니에요. 결국 통일을 주관한다라는 개념으로다가 무토라는 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토 같은 경우는 소통에 대한 향방을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소통에 대한 개념. 병화라는 같은 경우는 소통을 갖다가 어떻게 소통을 해야지 소통을 됐다고 흡족해 하냐면 같이 함께 했을 때 소통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임수의 소통은 어떻게 소통을 하냐면 같은 말을 똑같이 했을 때 서로 생각이 틀린 것을 갖다가 말을 같이 맞췄을 때가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건 임수예요. 간목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이 수화보다 갑경이라는 이 자체는 소통에 대한 분별을 갖다 할 때 그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요. 눈이 올 때, 비가 올 때 그 느낌이 어떻다는 것을 갖다 그것까지도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 간목은 그것조차도 분별을 갖다 해서 같이 동일시하려고 하죠.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경금이라는 소통 자체 같은 경우는 바른 모양 자체를 갖추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통도. 그래서 그 소통에 대한 개념 자체도 이게 뭔가 옳은 것, 틀리지 않은 것, 규정적인 것 이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경금이 있다 보니까 같은 어떤 오행에 대한 것은 느낌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가장 적절할까? 이게 소통이죠. 경금은 그런 소통이죠. 선생님들은 호기심 가지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는 중학생이 옆짝꿍한테 너를 사랑하면서 편지를 써갖고 오는데 이거 완전 뻥이잖아. 이거 이런 뻥이 어디 있어?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응? 너무 과한 포장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걸 갖다 소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지금 이런 걸 갖다 분별이 느껴지는 것은 이걸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무토는 학습이에요. 분별에 대한 향방이고, 모든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뭔가 발생시키는 하나는 분별부터 출발한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자날 같은 경우 언제 저녁 때 모임하는 게 좋냐, 그래서 그냥 무자날 괜찮겠네, 오늘 같은 경우는 각자가 다 느끼는 것이 다 각자가 다 틀리겠네, 이 생각은 했어요. 제가 이렇게 무토라는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한마음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자주 표현을 써요. 무토는 다 이렇게 분별을 갖다 해서 한마음으로 모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져서 뭉쳐져서 한 뜻으로다가 충분히 무언가를 갖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운이긴 해요. 근데 무토 같은 경우가 뭐 무자도 있고 무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무자라고 하는 자체 같은 경우가 결국은 무계예요. 무계합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각자가 오늘 같은 경우는 각자가 모든 분들이 다 개인적인 사정은 있는데 그걸 양보하고 온 날이에요. 임수계수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합의됐다는 얘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사정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오가 아니잖아요. 오라고 하는 것은 보려고 오는 거지만 자라고 하는 것은 들으려고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려고, 이렇게 큰 틀에서는 보려고 한다는 얘기, 같이 하는 것이 즐거워서 오는 거지.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미 즐거움이라는 개념이고, 자라고 하는 개념은 즐거움보다는요, 즐거움의 반대인 그냥 엄숙함도 되고요, 그냥 고요하게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딱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긴 하지. 그게 무자날이에요. 만약에 무오날이라고 하면 오늘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화라는 것은, 화라는 것은 오행 중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화예요. 근데 앞으로는 시대가 발전하면 오화라는 것도 예측할 거예요. 근데 오화를 아직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 시대가 아직 화라고 하는 에너지 파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명쾌한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오화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것 또한 발전하면 규명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술 드시고 밥 드시고 뭔가 이렇게 어떻게 뭐 돌발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는 날이 되겠죠. 근데 자수 같은 경우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조용히, 저도 그 생각 안 했겠어요. 아, 오늘 출근하면 아무 일도 없겠구나, 규정대로 행해지겠구나, 이런 걸 갖다 예측하는 거죠. 날짜를 왜 기억해요?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날짜를 갖다가 17일이라는 걸 왜 기억해요? 17일에 해야 될 게 있고 18일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이런 시루다, 이런 운이라는 것도 고유의 간지로다가 읽어갖고 요런 날은 뭐 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서 행할 때, 아, 관념이라는 것은 요렇게 움직이는 거구나를 갖다 아는 거죠. 각자가 운을 배우면, 아, 오늘 뭐 하는 날이구나를 갖다 감지하면 훨씬 더 이해가 좋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근 이렇게 간지를 공부를 갖다 하고 있는 이런 중에 가능하면 육신에 대한 표기는 거의 생각도 안 하려고 해요. 제 스스로가 뭐 이게 뭐 일지 편인 정제 일지니 뭐 이걸 갖다 얘기를 하면 육신이 짬뽕이 되면 나중에 제가 이렇게 초안 잡아놓은 거에 살을 붙여도 되는데, 이걸 육신하고 뒷짬뽕이라면 선생님들한테 오히려 혼돈을 드릴 것 같아갖고 육신 가능하면 딱 빼고 음양과 사시적인 양방에서 오행으로다가 가능하면 그 이상을 갖다 첨삭하지 않고 간결하게 해보려고 한 번 표현해 본 거예요.